사실 미백 치약에 이제 이런 과산화수소가 들어가서 이제 닦으면 하얘진다라고 광고는 하는데 실제로 과산화수소 함유량은 매우 적어요. 안녕하세요. 청담미소발견치과의 윤성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치약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치약에 대한 질문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아요. 아무래도 치과의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치약 고를 때 어떤 치약이 좋고 어떤 게 나쁜지 또 뭘 써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모든 치약은 다 필요하기도 하고 해롭지 않기도 하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필요하지 않기도 해요. 사실은 이제 치약이라는 건 뭐냐면 설거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릇을 닦을 때 사실 물에 수세미로만 닦아도 열심히만 닦으면 굉장히 깨끗하게 닦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물만 묻혀서 칫솔로만 닦아도 깨끗이 충분히 닦으실 수 있어요. 굳이 치약이 필요치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치약의 역할은 식기를 닦을 때, 그릇을 닦을 때 이제 이거를 묻히는 이유는 식기세척용 세제가 있으면 그 음식물이 좀 더 깨끗하게 닦여 나가고 좀 더 쉽게 닦이기 때문인데 치약도 마찬가지 역할이에요. 이제 음식물을 약간은 용해를 시키고 치면에서부터 치아로부터 음식물이 쉽게 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치약에 여러 가지 성분이 첨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칫솔질을 좀 더 쉽게 하고 또 치약의 어떤 성분은 거품도 나오고 이제 향도 나고 개운한 느낌도 있고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느낌 자체가 좋아서 치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이제 치약은 여러분들 취향대로 사용을 하시는 게 일단 제일 좋고요. 그 중에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치약들이죠. 많이 보신 상품이고 이런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깔려있는 치약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타입들의 치약들인데 치약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성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흔히 알고 계시는 이제 연마제, 보조제, 계면활성제, 그리고 이제 부패하지 말라고 이제 방부제라든지 기타 등등등의 합성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첨가물들이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제한한 그런 농도까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제품을 사셔도 허가받은 치약을 사시면은 몸에 해롭지는 않아요. 이거를 쭉 짜서 입에 드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먹지만 않는다면 몸에 해롭지는 않습니다. 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식사를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세제가 가득 남아 있어서 물컹물컹하고 거품이 잔뜩 있는 상태로 음식물과 함께 섭취를 하시면 배탈도 나고 속이 좀 안 좋아지기는 하죠. 치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치 후에 물로 깨끗하게 헹궈내시면 사실은 큰 지장은 없어요.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더라도 이런 성분들이 이제 씻어내고 남은 잔류 양들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게 몸에 해롭게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요. 다만 이제 어린이들, 애들은 이제 양치질 하면 꿀꺽꿀꺽 삼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어린이 치약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닥트러스트라고 다른 치과의사분이 만든 치약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을 오래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치약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서 몸에 해롭다 싶은 것들 대표적인 게 이제 계면활성제, SLS라는 약명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약간 몸에 해로운 성분이 좀 있어요. 물론 헹궈내면은 극소량이기 때문에 해롭지는 않지만 그런 성분마저 이제 다 빼서 9가지 성분이 없어요. 합성물질이 들어있지 않고 자연 성분만으로 만들어졌어요 라고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어린이용 치약이라고 설명된 이런 치약들 같은 경우는 그런 9가지 성분이 빠져있는 게 기준이 아니라 불소 함유량 기준이에요. 불소라는 게 치약의 필수 성분은 아닌데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되죠. 왜냐면 이제 불소 자체가 치아를 약간 튼튼하게 하고 충치가 번지는 세균을 좀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농도 불소가 들어가 있는 치약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시린이에 사용되는 치약들. 그런 치약들은 이제 불소 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치아가 시린 것도 좀 막아주고 이제 충치도 예방해주고. 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꿀꺽꿀꺽 삼킬 수 있기 때문에 불소 농도를 굉장히 낮게 제한해요. 혹은 불소를 아예 없애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불소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도 나고 이제 반대로 흡수가 너무 많이 되면은 몸에 해롭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양을 줄여놓는 게 어린이 치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약간 화한 느낌을 갖죠? 성인용 치약들은. 그게 이제 성분이 가장 기본적인 건 자일리톨, 많이 알고 있는 휘바, 이제 치약의 그 껌으로도 많이 팔고 하는 건데, 그 성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상쾌한 느낌을 갖게 하는데, 그게 반대로 화한 느낌도 얻을 수 있게 해줘요. 그거 말고도 이제 화한 느낌 얻는 약품들이 몇 개 더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건데, 그런 느낌도 많이 없애서 줄여주고, 그리고 이제 향이랑 이런 게 보통 딸기향, 바나나향, 아이들이 좋아하는 향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 따라서 어린이용 치약을 성인이 쓰면 안 되나요? 상관없어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치약을 안 묻히셔도 상관이 없지만 어떤 치약을 묻혀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제 어린이들한테 불소 함유량이 너무 높은 치약을 사용하게 하는 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린이 사용되는 치약,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센서다인 같은 거, 뭐 그다음에 시린메드, 뭐 이런 치약들도 있고, 뭐 다양한 회사에서도 시린이에 사용되는 치약들이 있는데, 시린이에 사용되는 치약들은 이제 대부분은 불소 함유량이 기본적으로 높아요.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잇몸이 내려가고 치약 뿌리가 드러나요. 이렇게 치약 뿌리 드러난 부분들이 좀 온도 감각에 예민한데, 생활을 오래 하고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시간이 좀 흐르면은 침 속에 있는 칼슘 성분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성분들이 이런 치약 뿌리들의 미세한 구멍 같은 튜블 같은 거를 이렇게 싹 막아줘요. 그리고 광활하고 치아를 좀 단단하게 해주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린 게 좀 줄어드는 건데, 그런 성분을 많이 넣은 치약들이 시린 치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미백 치약. 이제 제가 들고 있는 거는 뷰센이라고 오스템에서 개발한 치약이고,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은 미백 치약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여기에서는 이제 농도별로 뭐 5%에서 28%까지 뭐 성분을 나눠놨다라고 하는데, 미백 같은 경우는 이제 미백 치약 같은 경우 치약에 들어가는 미백 성분은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과산화수소, 가장 흔하게 알고 계시는 과산화수소고, 두 번째가 제가 기억을 정확히는 못하는데 나중에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그런 성분이 있는데, 사실 두 번째 성분은 미백 효과가 거의 뛰어나지는 않아요.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빼고 대부분은 이제 과산화수소 위주의 미백 치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미백 치약 중에서도 뭐 몇몇 가지 확실한 제품들은 차라리 미백 농도만 있는데, 치아를 밝게 하는 치약 같은 경우는 크게는 이제 두 가지 기전이에요. 제가 이제 미백 치약은 환자분들한테 외국에서 구매한 미백 치약이 있어요 라고 하면은 약간 말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미백 치약 중에 대부분은 연마제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쉽게 예를 들면 돌가루 같은 거를 치약에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칫솔질을 할 때 단지 치약뿐만 아니라 이런 돌가루들이 치아면을 미세하게 깎아요. 근데 이런 연마제가 나쁜 거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모든 치약에다 연마제는 대부분 들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세정력을 높여주고 이제 칫솔질을 좀 쉽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연마제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런 연마제가 미백 치약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마제 성분에 대한 이제 입자 굵기라든지 아니면 연마력에 대한 거를 제한을 걸어 놓기 때문에 크게 해롭지는 않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모호하거나 아니면 완전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이 연마제 성분이 너무 높으면은 칫솔질에 의해서 치아가 깎여 나갑니다. 마모가 좀 심하게 되죠. 이거는 하루에 3번, 적게 닦는 사람들도 한두 번은 닦죠. 매일 닦아요. 매일 닦고 그거를 2-3달, 짧게는, 길게는 몇 년 동안 사용한다면
그 작은 마모가 모여서 제법 큰 양의 이제 마모를 유발을 합니다. 치아는 한번 깎여 나가면은 재생이 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이제 함부로 구매하시는, 생각 없이 구매하시는 미백 치약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를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오스템에서 제가 욕을 먹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미백 치약에 이제 이런 과산화수소가 들어가서 이제 닦으면 하얘진다라고 광고는 하는데 실제로 과산화수소 함유량은 매우 적어요. 실제 치아를 미백을 할 때 저희가 과산화수소 농도를 보통 30%, 이제 적게 잡았을 때 15% 이 정도 농도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경우는 이제 30% 과산화수소를 섞는다라고 해도 그냥 과산화수소 원액을 올려놓는 게 아니라 어떤 겔 형태로 이제 희석을 해서 이 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올려놓는 형태인데, 그것도 농도를 따져보면 한 15% 정도 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치과에서 미백을 할 때 그 미백제가 잇몸에 살짝 닿은 상태로 한 20-30분만 지나도 잇몸이 새하얗게 변색이 돼요.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농도가 높아요. 근데 그 정도가 돼서 미백을 1시간 정도 치과에서 이제 강한 농도로 세게 미백 진행을 해도 치아 밝아지는 양이 굉장히 미미해요. 1회 정도 미백해서는 사람 눈으로 잘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보통 한 2-3회 정도 진행을 해요. 근데 미백 치약을 쓰고 나서 잇몸이 하얘졌다는 컴플레인은 아무도 안 하죠. 농도가 굉장히 낮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양치하는 시간은 길어야 3분, 일반적인 분들은, 뭐 짧게 하시는 분들은 30초, 정말 오래 하시는 분들이 5분 정도 하실 텐데, 그 정도 시간으로는 치아가 밝아지기에는 좀 매우 부족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효과가 전혀 없냐? 그렇게까지는 또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사람의 치아는 평생을 통틀어 꾸준히 노래져요. 치아를 노랗게 하는 음식물이 굉장히 많을 뿐더러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은 하기 때문에 치아를 드라마틱하게 하얗게 해주는 미백 치아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환자분의 여러분들의 치아가 더 노래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은 충분히 해준다라고 알고 있고요. 미백 치약 중에 저한테 추천을 하시자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 치약 어느 정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안전한 미백 치약이기 때문이에요. 연마제가 그렇게 과하게 들어가 있지 않고 단지 성분만으로 어느 정도 미백 효과를 내게 해주는 그런 치약이어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치과의사로서 어떤 치약이 제일 좋은가요? 라고 이제 반문을 해주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는 두 가지를 봐요. 첫 번째는 계면활성제, 아까 말씀드린 SLS. 물론 이게 깨끗하게 헹궈내고 식사를 하시면은 뭐 그렇게 크게 해롭지는 않지만 굳이 먹을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미량이라도 먹게 되니까 치약을 쓰시다 보면. 그래서 이제 보통 광고를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게 있어요. 9가지 성분이 없어요 라고, 그러면서 이제 계면활성제가 없다라고 광고하는 치약들이 있는데, 그런 치약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해롭다 싶은 성분들을 다 뺀 치약들이니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런 거 잘 못 읽어요, 구분 잘 안 돼요 라시는 분들은 가장 대표적인 구분법이 그거예요. 치약으로 칫솔질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끝나고 거품 뱉고 바로 귤 같은 걸 드셔보세요. 그럼 어때요? 막 쓰죠? 근데 계면활성제가 안 들어가고 이런 합성 첨가물이 안 들어간 치약들 같은 경우는 바로 먹었을 때 맛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칫솔질 이후에 치약을 쓰셔도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음식물 맛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런 거는 이제 입안에 잔류하는 그런 치약 성분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남더라도 굉장히 이제 합성 첨가물이 굉장히 적은 편이라 몸에 덜 해롭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처음에 미백 치약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연마제 성분이에요. 연마제가 굉장히 낮은 치약이 좋은데, 일반적으로 액상 치약이나 거품 치약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짜서 쓰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아니면은 이제 치약을 살짝 짜서 손으로 만져보세요.
그래서 으석으석한 느낌이 좀 심하다 싶은 거는 연마제 성분이 높은 거고, 그런 느낌이 없으면 연마제 성분이 굉장히 낮은 거.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제 간혹 가다가 연마제 수치가 나와 있는 치약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필수 성분이 아니라서 안 나와 있고, 외국 치약들 같은 경우는 가끔 그게 수치화돼서 나오기는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하시고 좀 낮은 제품을 써주시는 게 좋죠. 오늘은 이렇게 치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아니면은 저희 홈페이지 쪽에 문의해 주시면은 답변을 성실하게 해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만나볼게요.